또 역사 공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네가 뭐 유성환 쌤한테 한국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름이 왜 고려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 자,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요, 고려의 정치 파트고요. 지난 시간에 고려 왕 기억나시죠? 뭐 많은 왕들 했지만 4명, 빅4, 4대 천왕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요, 각 우리 지배층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때 우리를 공격했던 게 바로 이제 원나라가 되겠죠. 그때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이후 등장했었던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 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요 기본적인 틀 꼭 생각해 주시면서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입니다. 호족이 지배층이었을 때 10에서 그러니까 한 11세기 정도 됩니다. 요때 이제 거란족이 만든 나라가 요 나라죠. 요 나라. 진짜 요거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꽤 괴롭혔어요.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선령이요. 80만 대군으로 뭐 우리를 공격해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들이 들어왔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제 국제 상황을 한번 살짝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저 지도 잘 그리지 않습니까, 진짜? 예. 별로라고요? 나는 좋은데. 자, 여기 고려가 있고요. 여기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 한 10에서 한 11세기쯤 될 때.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거란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란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라겠죠? 나라로는. 근데 이 요 나라는 기본적으로 송을 치고 싶었거든. 그리고 고려와 송과의 관계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공격했을 때 우리 고려가 내 뒤통수 때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면서 핑계를 이렇게 대고 들어와요. 야, 고려, 너 임마 여기 다 이거 우리 땅 건데 왜 이렇게 니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영토적 문제. 그 다음에 왜 우리랑 안 놀아? 왜 송하고만 놀아 임마? 누구 왕따 시켜?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해 왔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뭐 이들도 전투력이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이때 이걸 딱 간파했던 한 명의 사나이가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서희입니다. 서희, 약간 여성 이름으로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요. 고려의 대표적인 무장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 아주 문무를 겸비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서희가 가서 외교를 합니다. 야, 너 왜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아까 그 핑계를 대는 거야. 너 왜 우리랑 안 놀아? 그리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이제 딱 2가지 핑계를 대니까 서희가 이렇게 합니다. 또 역사 공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네가 뭐 유성환 쌤한테 한국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름이 왜 고려일까? 물어봐요. 고민을 해. 서성령이. 너네 고구려의 후예잖아. 우와, 너 대박.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너 고구려 영토도 알고 있나? 그럼 고구려 장난 아니었지. 걔네 대단했어. 이거 원래 우리 땅 이거 다 고구려 거 있잖아. 고봐 임마. 다 우리 거야. 근데 요 위에 거는 내가 너네한테 조금 양보할 테니까 요 한반도 근처, 압록강 근처 땅은 이건 우리 걸로 하는 거다. 라고 해버려. 갑자기 서성력이 머리 국적 하면서 그런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너 왜 우리랑 안 놀아? 하자 서희가 얘기해요. 그럼 놀게. 놀아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차지했던 땅이 강동 6주입니다. 강동 6주로는 지도상에서도 분명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국경선이었었고요. 여기 지역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거, 여기 6주 용어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워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곽주나 뭐 통주, 귀주, 철주, 용주 뭐 일대를 다 강동 6주라고 하는데 6주는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거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 위치 어딘지 아시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일 때 어디요? 여기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되셨죠? 위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쳐들어와요.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거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고요. 이제 당시의 고려의 왕은 현종이었습니다. 이제 거란의 성종 때 40만 대군을 데리고 또 쳐들어와요. 이때 이제 누구냐면 양규의 항전, 양규의 선전.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1차 때는 서희의 외교, 2차 때는 양규의 선전입니다. 요걸로도 순서가 나온 적이 있고요. 3차 때 또 쳐들어와요. 이때 누구? 소배압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 소속력이냐 소배압이냐 이거보단 이걸 막았었던 당시에 고려의 장수가 더 중요합니다. 1차 땐 서희, 2차 땐 양규향전, 3차 땐 바로 그 유명한 누굽니까? 우리 낙성대의 주인공, 우리 강감찬, 리버감찬 되겠습니다. 바로 귀주대첩이라는 대첩에서, 이 귀주도 참고로 요 6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요 순서 서희, 양규, 강감찬 요 순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요걸로 나와요. 요걸로. 자, 거란족이 공격해 왔을 때 당시의 고려의 대응, 요게 포인트거든요. 먼저 관군을 조직했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침입 이전에 이미 관군을 만들었어요. 요게. 그러니까 순서로 굳이 따져보자면 관군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서희의 외교, 양규의 항전,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 요렇게 내는 겁니다. 순서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거란 침입 과정 가운데서 불심으로 이걸 우리가 막아내고자 만들었던 것을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초조라는 말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초조라는 말은 어디 있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초조가 있다? 뭐요? 다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게 몽골 그 항쟁 과정 가운데서 불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만들었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 요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천리장성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에 천리장성이 2개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그 요동반도 일대에 세워졌던 천리장성, 요건 고구려 때 세워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압록강에서 도련포 일대까지 세웠었던 요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거란을 압도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압도했다. 요거 축성했다. 그러니까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결과가 2개가 있는데, 천리장성 축조와 함께 나성 축조예요. 나성이라는 게 뭐냐면 개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제 고려의 수도, 여기 바깥에다가 쭉 요교를 연결하는 하나의 성을 다시 쌓았대요. 이걸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 축조했다. 요 결과 2가지, 그 다음에 요 강동육주의 위치, 요거까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거란 애들은 정리가 됐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문벌 귀족 때인데 여진족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진족. 금나라. 여진족이 만든 나라가 금나라죠. 그러니까 여진족이 좀 깔짝깔짝하니까 이때 이제 윤관이라는 인물이, 뭐야 저놈들, 저 왕이시여, 제가 얘네 쓸어버릴 테니까 군대 하나 만듭시다. 관군 말고, 그건 이제 요 나라 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별무반에는 3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3개의 부대로 구성된 거였었어요. 대표적인 게 신기군, 이건 기병이죠. 신보군, 보병 아닙니까? 항마군, 이건 승병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부대가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요것을 우리는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동북구성. 그러니까 윤관이 건의를 해서 별무반 만들고, 별무반 이렇게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북구성이 있었다. 이 동북구성을 만들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또 발발 기어요. 저기요, 고려, 너네, 형님, 고려 형, 우리 잘할게. 이런 거 하면 우리 너무 견제받는 느낌도 들고, 우리 좀 별로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좀 착해. 알았어, 임마. 형한테 잘해. 그럼요, 형님. 이러고 하자. 돌려줘버려. 이게 문제가 있어. 반환해줘. 이게 참 우리나라 문제가 있어요. 반환해줘요. 문제는 이들이 급성장해요. 갑자기 급성장해. 그러고 나서, 저기야, 고려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고려야? 그럼 임마, 니네가 뭔데? 백제냐? 이러면서 이제 막 들어와요. 그러죠. 이 자식 보게? 라고 하는데, 야, 금나라 건국했고, 우리 좀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나한테 형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라고. 뭐? 야, 너 불과 며칠, 얼마 전에 바로 나한테 형이라고 했잖아. 그거는 그때고, 지금 바뀌었어. 형이라고 해봐, 임마! 말하자. 갑자기, 이자겸, 당시 최고 권력가 이자겸이 눈을 부라리면서, 형이라고 해버리죠. 형이라고 해버리면서 사대를 수용해버렸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자 바로 이자겸이 수락해요. 왜? 당시 이자겸은 문벌귀족을 대표했었고요. 문벌귀족이 싸워서 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싸워서 졌다가 모든 걸 빼앗기잖아요. 사대를 바로 수락해버려요. 자, 그렇게 되자 그것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입니다. 어떻게 저기 애들한테 형이라고 그래?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 하면서 나왔던 운동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게, 특히 서경천도 운동의 또 다른 개념이 바로 금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금의 사대를 수락했었던 이자겸의 이러한 행태에 거의 반대하는 모습이었었다. 특히 그래서 바로 연결되었던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물론 이자겸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자겸이 이렇게 좀 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때 이자겸이 왕까지 되려고 하거든요. 이걸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자겸이 난까지 이렇게 난을 일으킬 때 첫 번째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척준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자겸의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그래서 이 척준경을 바탕으로 이 왕까지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자겸이 시켜갖고 척준경이 궁궐을 불태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척준경 노비랑 이자겸 노비랑 싸움이 한 번 붙어요. 선생님, 노비끼리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근데 이자겸 노비랑 척준경 노비랑 말싸움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자겸, 원래 노비는요, 자신의 주인의 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척준경 노비가 근데 이게 좀 좋았나 봐요. 야, 근데 뭐야, 너희 새끼들, 뭐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술 먹던 이자겸 노비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니네 주인은 우리 주인의 개잖아, 임마. 그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도구? 개? 말을 못한 거야. 말 잘했던 이자겸 노비도. 씨, 아닌데? 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걸 이 척준경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으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개다 이런 표현보단, 야, 기본적으로 너네 지금 주인은, 너네 척준경, 이 양반 지금 궁궐 불태우고 했지? 결과적으로 우리 주인이 마음 바꿔버리면 니네 주인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끝나버리는 거야. 뭐 어쩌라고? 니네 주인이 우리 주인의 개야. 뭐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러자 척준경 노비가 척준경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저기 혹시 주인마님이 도구예요? 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야,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개새끼로 알아? 이런! 하면서 결과적으로 요때쯤 그리고 왕이 척준경을 꼬셔요. 야, 너 그러지 마. 나랑 같이 해. 야! 막 이러면서 이제 꼬시자 척준경이 살짝 넘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라도 영광 지역으로 갔었고, 그게 법성포 일대로 가게 되면서 굴비라는 게 나오게 되었었다. 그 말씀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자겸의 전체적인 이러한 금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나왔던 게 묘청의 난 내지는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고요. 서경천도 운동은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개경이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것이고, 실제 여기에 당시 왕도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나도 해. 그리고 사실 여기 궁궐도 짓고요. 옮기려고 여러 번을 해요. 근데 왕이 행차하는 과정 가운데서 벼락 쳐갖고 가마가 파괴되기도 하고 좀 약간 병고가 있긴 있었어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게 제대로 안 되자 그래서 난을 일으켰어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당시 개경파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왜 개경이 당시 수도였으니까 기존의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었었고요. 대표적으로 김부식이 대표적이죠. 금에 4대해야 된다고 해. 야, 우리 싸우면 지잖아. 싸웠다 지면 어떻게 해. 무서워. 그 다음에 신라계승의식, 김부식이 신라계죠. 그 다음에 유교 중심의 그런 내용과 비해서, 자, 서경은요, 묘청이라든가 정지상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금나라 정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주적인 그런 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 자, 묘청 자체가 스님이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불교. 그 다음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개경이 이제 기력이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경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바로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끝나고 나서 나왔던 것이,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나고요. 여러분 거기 필기 노트에 하나 더 써놓으실 게 있으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나고 나서 1145년도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듭니다. 이건 제가 문화파트 가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삼국사기가 그 사이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신정변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냐면 1170년에 일어나거든요. 이런 연도를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12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무신정변 사이에 있는 게 삼국사기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거 하나 제일 먼저 기억해 두시고, 당시에 이 무신들,
군인들이요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1170년 왜 일어나게 되냐? 문무 간의 차별이 너무나 극심해요. 이게 너무 좀 심각했어요. 생각보다. 이건 당시에 아마 뭐 송나라에 좀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신들이 자신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급 군인들은 막 군인전도 지급받지 못하고 월급도 잘 못 받고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쯤 이 보현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를 갔던 거야. 야, 놀러 갈까? 이렇게 이제 놀러 가요. 왕이. 야, 근데 나 심심해. 막 이렇게 있던 것이죠. 그럼 심심하면 뭐 좀 재미있는 이벤트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막 남자들이 나와서 힘 자랑하고 하는 거. 뭐 지금 이종격투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UFC 같은 거? 여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애들 수박회 한번 하라. 수박회라는 게 뭐냐면 당시 그 고려에 있었던 이종격투기 뭐 시합 같은 게 수박회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데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특전사에 뭐 아주 몸짱 아저씨들 나와갖고 막 하고 했겠죠. 근데 막 매번 보던 거니까 당시에 왕이 의종이죠. 아유 저 뭐 재미도 없어.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할례라는 젊은 문신이에요. 젊은 문신이야. 젊은 문신이 요걸 잘해. 요거를 잘 비벼. 그래서 왕이시야. 저거 맨날 그러면 싸우던 애들 하는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좀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네 생각 뭔데? 초기 있는 이 대장군 이송홍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송홍 당시 아주 나이가 많은 대장군이었습니다. 이송홍과 저 젊은 수바키의 1인자 그 젊은 지금으로 하자면 특전사 대원과 우리 이송홍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설마 대장군이 지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해볼까요?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랑 저기 강철 사나이 나오는 거기 무슨 특전사 아저씨들이랑 1대1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100% 아니야? 보나 마나지. 근데 갑자기 왕이 그래? 야, 재밌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특전사 여기 젊은 이 군인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신의 대장군을 아주 직속상관이다가 아주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너 지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러고 이제 막 할례가 막 장난을 치고요. 왕도 너 뭐 그래도 시합은 1대1로 제대로 정정당당 한번 해봐. 하는데 막 제대로 때리지 못했겠죠. 그러자 결과적으로 막 할례도 막 왕한테 막 뭐라고 하고 왕도 막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박살을 내요. 그러자 이 술 먹었던 할례가 와서 야 이러고도 네가 대장군이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귀싸대기를 올려버린 거야. 젊은 문신이 나이든 아주 노익장에 무신을 귀싸대기를 올려버린 거야. 그렇게 되자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그 군인들이 이런 세상 내가 저놈들을 지켜주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난이 일어나는 게 이게 무신정변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도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정중부라고 당시에 이 무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인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지금은 요렇게 허리까지 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오면 약간 이게 아까 극혐 분위기가 되죠. 지금은 좀 이렇게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이 정중부가 되게 자랑했대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김돈중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다가 장난치다가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장난을 하다가 여러분 머리카락만 살짝 타도 기분 나쁘죠. 당시에 남자의 상징인 수염을 이거 태워버렸네. 아이고 잘 타는 거야.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장난친 거. 이때 막 형님 제가 저 새끼 죽여버릴게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지 마. 아직은 참아.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이송까지 귀싸대기를 맞은 거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무신들이 이제니 이 판 사판이야 이러고 정변이 일어나니 그게 무신정변입니다. 처음에 초기 정권은요 정중부와 이의방이 공동정권을 가져갔었죠. 여기 인물들을 억지로 다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인물들 나오면 이게 무신정권 시대구나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중방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경대승이 권력을 가져간 게 언제인지 아세요? 26. 그러니까 다 가졌어. 생긴 것도 잘생겼었대요. 생긴 거 잘생겨, 집안도 좋아, 돈도 많아, 권력도 해, 싸움도 좋아, 싸움도 워낙에 전투력 최고야. 딱 하나가 안 좋아. 내가 이거 예전에, 나 지금도 잊지 못해. 제가 2011년도에 EBS 강의를 찍는데 그 당시 이제 AD님이라고 조연출을 앞에 놓고 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컨셉을 해서 AD님, 남자친구가 지금 이제 결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D님, 그러니까 조연출인데 AD님, 남자친구가 키도 커, 잘생겨, 돈도 많아, 다 좋아.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부족한 게 딱 하나야.
건강, 일찍 죽어. 그래서 슬프죠. 이렇게 나오길 바랬어요. 제가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20대 초반에 AD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좋아.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좋다니. 예, 아니시죠? 예, 특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남편분들 내지는 이제 남자친구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경대승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주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문인들이 인정해주는 무인이었어요. 특히 이 도방이라는 이 자신의 개인 바디가드, 이 친위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력을 잡은 지 한 4년여 만에 죽어버려요.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왔던 인물이 누구냐? 이유민이야. 무인시대라는 드라마 속에서는 이덕화 씨가 이 역할을 맡았었죠. 천민이에요. 천민이야. 아버지는 소금장수, 어머니는 관노비였어요. 그리고 근데 싸움을 너무 잘한 거야. 당시에 수박희 1인자. 뭐 체격도 좋았겠죠, 당연히. 이유방이 딱 보니까 야, 저놈은 저렇게 있을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내 밑으로 와 라고 해서 이유방이 개인 바디가드래요. 특히 이 이유방이 당시에 누굴 죽이냐면 의종을 죽이거든요. 의종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유방이 이유민한테. 그래서 이 이유민이 가갖고 의종을 껴안아갖고 갈비뼈를 으스러뜨려서 죽여버려. 아, 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죽음 자체도. 어쨌든. 근데 이 이유민 자체가 그리고 나서 권력을 차지한다면 문화시중까지 가요. 그러니까 천민에서 문화시중까지 가버려. 뭐 왕보다 더한 권력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는 약간 정치력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권력이 누구한테? 최충원한테 이어지고요. 최충원은 정치를 잘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후의 권력이 다 어디? 최씨 정권, 자신의 후손들한테 이어가게 됩니다. 이 최충원 하면 교정도감,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교정도감. 최충원, 교정도감. 최충원은 교정도감 만들어서 이 당시에 이 무신정권기 때 교정도감은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중방이었다가 최충원이 교정도감 만들고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습니다. 뭐 봉사십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이때 이제 도방이 이 개인 보디가드 기구로 등장하기도 했었죠. 없어졌었다가 경대승 이후 없어졌었다가 이때 이제 다시 등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최충원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최후예요. 최후. 이 최후는 정방, 요게 무슨 기구? 인사기구. 국가의 주요 인사를 이 최후의 개인 방에서, 개인 건너방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요때 만들었던 게 뜰이별초, 삼별초. 특히 이 삼별초는요, 이 최씨 무신정권을 보호해 주었었던 군사적인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노비 출신이었었던 이유민이 문화시중까지 올라갔던 시대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살았어도 나도 그냥 운동했을 것 같은데? 맨날 전투력만 키웠을 것 같은데? 싸움만 잘하면 나도 뭐 왕 이상의 권한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와 동요예요. 하극상풍조가 만연하죠. 대표적인 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반무신난. 무신들의 반대에서 칼을 들어. 누가? 문인들이. 대표적으로 김보당, 조이총. 물론 이들이 일어났던 것도 조이총은 당시에 서경 유수였기 때문에 뭐 서경이었었고요. 이 김보당은 개경에서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 지명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김보당, 조이총 나오면 무신들의 반대에서 난을 일으켰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죠. 망이망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망이망소이. 공주, 명학, 소. 이따가 사회 파트 가면 제가 이제 그 고려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소라는 것은 특수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거주 이전도 할 수 없지만 일반 군역보다 세금도 많이 내. 그러니까 되게 좀 차별받던 지역이었었죠. 그러한 차별에 저항하면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형제입니다. 그들이 난을 일으킨다. 이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대표적인 무신정권기 때의 그러한 내용이었었다. 뿐만 아니라 김삼이 효심. 이 김삼이 효심은 망이망소이가 충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난이었었다면요. 이 운문초전이 지금의 어디냐면 경상도 지역 일대예요. 그래서 김삼이 효심은 경상도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기 위하고 또 하나의 천민반란. 산호비 만적. 요거는 참 저는 만적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이 드라마상에서 보면 이 만적이 그러니까 정사는 아닌데요. 만적이 그냥 민간설화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최충원의 산호비로 나와요. 최충원의 산호비였는데 개경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그 드라마상에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꾸민 거지.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저기 들어오시게라고 얘기를 해요.
딱 이제 우리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주임마님 제가 어떻게 감히 주임마님하고 최충원입니다. 만족하고. 우리야 뭐 주인과 노비 사이지만 그래도 30년 넘는 오랜 친구잖나. 오늘은 오랜 친구로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딱 앉게 해요. 노비를. 하면서 술을 주고받고 막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때 맞아. 나 때문에 고생 좀 했지. 막 이러면서 막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딱 헤어지기 직전쯤에 이보게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네.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버렸네. 내가 친구로서 부탁하지. 그거 그만두시게. 그만두면 자네의 목숨 그리고 자네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보장하지. 친구로서 부탁이네. 제발 지금 하고 있는 이 만적의 난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그러자 만적이 탁 가다가 역시 아셨군요. 제가 아는 한 가장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대감마님이기 때문에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오면 전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 제 생각을 내려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제가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전 단 하루만이라도 제 인생을 제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배려, 또 친구로서의 우정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인상적으로 한다. 무슨 노비가 이렇게 멋있어. 대박 아니에요? 와,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랬을 수 있겠다. 물론 그랬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냥 갖다 바로 죽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만적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신 정권은요. 요 인물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의방 정중부 정도,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그냥 이름만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우리 쓰는 건 없으니까요. 최충원, 최후 뭐 이렇게 있고 쭉 최씨 정권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최씨 정권 말년에는요, 이 무신 정권 말기 때는 김준, 뭐 이면, 임유부 같은 인물도 있었어요.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만 두세요. 특히 김준에 대해서 드라마도 사실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그 MBC에서 무신이라는 드라마도 만들었었죠. 예,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아주 연기 잘하셨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까지 인기는 많이 끌지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최씨 정권도 무너지게 되었었냐? 마지막에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몽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몽골과 이들은 싸웠거든요.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었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보면 바로 몽골 사신을 보냈었는데 저고여가 이때 몽골 사신으로 왔다가 피사를 당해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싸움이 벌어지죠. 자, 살리타라는 인물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박서가 항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놈들 저거 배는 잘 못하잖아 하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아주 항전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2차 때는요, 바로 김윤후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타, 이 친구를 사살해버려요. 이게 처인성이 지금의 어디냐면요, 용인 일대입니다. 용인 일대. 이때 초조 대장경이 소실되죠. 참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3차 때 안타깝게도 제가 가장 우리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황룡사 구축목탑이 이때 소실돼요. 이건 들리는 전설로는 일주일 넘게 이게 불이 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나무가 많았어도 일주일까지 불이 탔을까 싶긴 하지만 그만큼 이 황룡사 구축목탑의 그 안타까움이 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몽골을 항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더 막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8만 대장경을 이때 강화도에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충주 다인철소 일대에서 저항도 있었다. 요거는 몇 차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건 몽골이구나.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경 환도를 합니다. 개경으로 다시 수도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뭡니까? 항복입니다. 이 항복에 동의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누라고 합니까? 뜨리별초, 삼별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왜 돌아가? 저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삼별초가 이러한 개경환도, 즉 항복하는 거에 동의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삼별초가 반대했다는 것은 항복에 동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저항을 했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로, 요거 지도로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지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강화도가 한 이쯤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어디? 여기 진도. 여기까지 이끌었던 인물이 배중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진도에서 또 한 번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제주도로 이동을 하는데요. 제주도로 이동할 때 이끌었던 인물이 김통정입니다. 여기서 요 정도 인물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배중손, 김통정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요. 자,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용장성. 진도의 대표적인 대몽 항쟁 유적지입니다. 용장성, 제주에는 항파두리 같은 게 있습니다. 제주 한번 여행 가시면 항파두리 같은 데 한번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 어쨌든 삼별초는 제주도에서 좀 최종적으로 그들의 최후를 맛보게 되었었고요. 자, 그 이후에는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었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부원 세력, 즉 권문 세족이 등장했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이 시대에는요, 내정 간섭, 영토 상실, 수탈, 몽골풍, 요 스타일, 요 크게 동그라미 쳤던 세 개 중심으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정 간섭 중에서 첫 번째 호칭이 격화돼요. 호칭이. 우리가 흔히 드라마 보다 보면 뭐 폐하라고도 나오고 전하라고도 나오거든요. 폐하라는 것은 황제한테 하는 용어고요. 전하라는 거는 왕한테 하는 용어인데요. 폐하라니 니네 앞으로 폐하 쓰지 마 라고 하면서 전하로만 쓰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태자라니 이건 황태자, 앞으로 그 황제가 될 사람은 태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쓰지 마 라고 하면서 세자라고 이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있고, 관제격화, 이게 더 많이 나오죠. 야, 우리 원나라랑 너네랑 어떻게 급이 같다라고 했으냐, 한 급을 낮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성육부 체제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너네는 우리 밑에잖아 하면서 일부사사로, 일부사사,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들어간다 이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일부사사 정도 기억해 주시거나 혹은 관제격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용어도 밀직사로 바뀌었다. 밀직사. 그래서 즉 일부사사나 밀직사가 나오면 관제격하다 봐주시면 좋겠고, 이때는요 사위의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왕이 되려면 주로 누구랑? 그러니까 몽골 출신의 엄마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몽골 출신의 아내를 맞아야 된다고 했죠. 즉 사위의 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말이 부마국이에요. 부마국. 아, 너는 우리 사위의 나라잖아. 우리보다 하나 밑에잖아. 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루가치. 다루가치는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늘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즉 다루가치라는 용어가 나왔다. 아, 내정 간섭되구나.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원래는 일본 원정에 에서 필요해서 만들었던 기관이었었는데 일본 원정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기관이 유지되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통해서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토상실. 탐라 총관부는 뭐 우리 다 아시죠? 탐라도는 지금의 제주도니까. 중요한 건 동령부랑 쌍성 총관부인데요. 천령 이북 땅이랑 서경 지역 일대라고 하는데 요거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요게 동령부고요. 그러니까 서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동령부, 요게 쌍성 총관부입니다. 자, 요런 땅들을 다 원나라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영토 상실과 관련돼서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라 총관부는 아니 제주도니까 제가 특별히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쌍성 총관부, 동령부. 특히 요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던 인물 누구죠? 그렇죠.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의 핵심이었던 민왕, 공민왕. 요게 포인트지. 그래서 요 쌍성 총관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탈. 이 당시는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력, 약한, 정기적으로 갔었는데, 물론 기황후처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때 공료로 이렇게 선발돼서 가면요, 정말로 거의 뭐 노비 같은 삶보다도 더 돌아올 수도 없었어요. 돌아오면 또 막 환양년이라고 또 막 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정말 목숨 같은 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공료로 선발하는 기준이 딱 하나였대요. 아줌마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즉 결혼의 유무죠. 즉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일찍 시키는 거야. 12살? 결혼해, 충분해, 할 수 있어. 결혼해, 그냥 바로 결혼식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일찍 조언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원나라가 요구하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못 보내면 또 그것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혼 도감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뭐 실제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뭐 감시하거나 이러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죠.
새, 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왜? 몽골 사람들은요, 당시에 교통통신수단으로 매를 이용했대요. 그래서 후익! 이렇게 하면 매가 딱 와갖고, 거기에 이제 뭐, 내용 같은 거 딱 한 다음에 탁 날리면 다시 날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매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본인들도 매를 잡았지만 우리한테 그걸 한 거예요. 매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냥 아니라 살아있는 매를 잡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와 관련돼 있는 것이 바로 응방이라는 기구를 만들기도 했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 몽골풍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왔었어요. 이때 뭐 소주라든가 뭐 이런 술도 요때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족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요때 다 들어왔었습니다. 연지곤지 찍는 거 이런 것이 다 이 몽골의 풍습이 다 우리나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냐? 문화라는 건 언제나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공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잡혀갔는데 스타일이 확실히 예쁘죠. 우리 한국 아닙니까? 고려양 이게 한류의 시작입니다. 그 전부터도 있었지. 우리 제가 그 백제 그 말씀 드릴 때 양직공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백제 사람들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양. 가서 공녀라고 데리고 왔는데, 스타일이 왜 쟤네 이렇게 남달라? 하면서 고려 사람들의 스타일이라는 이 고려양 스타일도 당시에 중국 내에서 많이 유행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내용이 적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배우셨던 내용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5회입니다. 1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서경천도와 금국정보를 주장하며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 뭐 신재수님께서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1대 사건이라고 극찬했다. 이거 뭐겠습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죠?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 갔다. 이 나주까지 피난 갔던 것은 거란족이 공격해 왔을 때 피난을 갔었던 거고요. 묘청 관련 없습니다. 초조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되었다. 요것은 어디? 요것도 거란족과 요나라와 관련되죠. 김부식 등이 이끈 광군에 의해 진압당했다. 이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묘청에 반대했었던 개경파의 당시에 거두가 누구냐면 김부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하고 그리고부터 한 10여 년 정도 뒤에 만들었던 게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우리 문화 파트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는 위화도 회군, 그다음에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의 편성에 영향을 주었다. 자, 별무반 편성은 여진족과 관련되죠. 그리고 이거 누구? 윤관 관련되니까. 묘청과는 관련 없습니다. 자, 문제 더 볼게요. 54회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꽤 어려웠던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이러면서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루가치 나왔네요. 이거 언제입니까? 원간섭기 때죠. 나 보겠습니다.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인임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 아하, 이건 우왕이 등장하는 시기네요. 그러면 요 가는 원간섭기 되고 나는 우왕이 등장할 때니까 요 사이에는 누구밖에 나올 게 없을까요? 바로 공민왕. 이나 공민왕이 개혁하고자 했었던 원 간섭기의 여러 내용들 여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했던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나 이후의 이야기고요.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참고로 이 이자춘이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쌍성 총관부 수복 공민왕의 대표적인 업적 아닙니까? 요 가와 나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켰던 것은 가보다 이전이고요. 4번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하였다. 이것도 가보다 이전이죠. 명예, 천령의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을 추진했던 것은 나보다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한번 풀어보시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주셨으면 지지 않나 싶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오늘 우리 고려정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보다는 좀 이 조직 내에 있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제도로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